미 공군 보잉 T-7A 보안을 위해 카이 T-50A를 임대하다. 그 의미를 분석해본다.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, KKMD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. 2020년 3월 20일 항공 전문 매체 flightglobal.com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제작한 고등훈련기 T-50A에 관한 따끈따끈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. 미 공군이 카이의 T-50A를 임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, 그러다 보니 정보의 혼선도 보이는 듯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거두절미하고 해외 외신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. 미 공군은 차기 훈련기 선정 사업에서 승리한 보잉의 T-7A 레드호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개선시키고 보다 더 완벽한 훈련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4대에서 8대 정도의 다른 업체 훈련기를 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 미 공군의 공군전투사령부 ACC는 힐우드 에비에이션을 통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합작해서 만든 T-50A 훈련기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020년 1월 온라인에 게재된 지명 입찰 통지를 통해 밝혔다. 하지만 이 지명 입찰 통지에 대해 레오나르도 M346Z 훈련기를 제공하고 있는 미션 시스템 솔루션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카이의 T-50A와 레오나르도 M346 두 훈련기 모두 미 공군의 TX 경쟁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보잉의 T-7A에 패했었다. 하지만 최대 351대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보잉의 T-7A 훈련기 계약이 다른 기체로 대체될 조짐은 없다. 이 계획은 Refurbished Proof of Concept이라고 불리고 있다. 또한 이 계획은 보잉의 T-7A 훈련기를 통한 전투기 파일럿 훈련의 속도를 높이려는 미 공군의 또 다른 아이디어인 Rebuilding the Forge와 관련이 있다. 지명 입찰을 받은 힐우드 에비에이션 관계자는 미 공군의 이러한 작전상 개념은 파일럿들이 실제 그들이 조종하게 될 전투기들의 정규 훈련기들보다 앞서서 관련된 전투기의 전술적 조종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파일럿들을 성장시키고 경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. 정규 훈련기 Formal Training Unit는 작전 전투기 편대의 신규 조종사들을 위한 최종 단계 훈련기들이다. 이 훈련기들은 록히드 마틴의 첨단 5세대 전투기인 F-22와 F-35 및 F-16 그리고 보잉의 F-15와 같은 4세대 전투기들에 대해 파일럿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체이다. T-7A는 첨단 항공기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 공군 전투사령부는 실제 임무를 수행 중인 작전 전투기 편대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T-7A가 신규 조종사 양성 과정을 이전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고 싶어 한다. 미 공군은 자신들의 작전 개념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보잉 T-7A 훈련기의 설정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카이의 T-50A 고등 제트 훈련기와 함께 5년간의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. 임대된 T-50A는 매년 대략 3,000회의 출격 횟수와 4,500시간의 비행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. 보잉의 T-7A는 여전히 개발 및 테스트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아직 실험에 이용할 수가 없다. 2023년이 되어서야 첫 T-7A 훈련기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란돌프 합동기지에 입고될 예정이다. 미 공군의 현재 제트 훈련기인 노스롭 T-38 텔러는 미 공군이 구상하고 있는 이 새로운 작전 개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미션 시스템 솔루션의 최고 책임자인 데이비드 니콜라스는 말한다. 그는 센서나 정보 관리 측면에서 T-38은 미 공군의 요구사항 중 그 어느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. 파일럿이 실제로 작전 전투기 편대 파일럿으로 임용되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려면
하이 G 기동, 일반 중력의 7배에서 8배가 걸리는 격한 기동 환경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데 T-38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기체가 아닙니다. 이제는 확연히 시대에 뒤떨어진 기종이 되어버렸죠. 라고 말했다. 미 공군 전투사령부는 지명 입찰 계약서에서 어떤 이유로 T-50A를 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37km 밖에 전투기 크기만한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동형 레이더를 이미 장비하고 있거나 1년 안에 한치의 오차나 방해 없이 능동형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훈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. 또한 모의 비행훈련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거나 역시 1년 안에 한치의 오차나 방해 없이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과 공대공 훈련을 실시할 때 적어도 시속 2040km의 근접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훈련기를 원한다고도 밝혔다. 이상 2020년 3월 20일 항공 전문 매체 FlightGlobal.com에 게재된 미 공군의 T-50A 임대에 관한 기사 해석 내용이었습니다.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째, 미 공군은 임대라는 형식으로 T-50A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. 방산업체인 힐우드 에비에이션을 통해서 말이죠. 둘째, 미 공군은 앞으로도 미 공군의 훈련기는 보잉의 T-7A로 변함이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. 단지 보잉의 T-7A 1호기가 2023년이 되어서야 입고된다는 현실로 볼 때 당장 써먹어야 할 우수한 훈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카이의 T-50A를 임대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일 것입니다. 정말 엄청난 계기가 있지 않은 한 T-50A가 미 공군의 정규 훈련기가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셋째, 이번 일을 계기로 카이의 T-50과 그 무장 버전인 FA-50에 대한 평가는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 T-50 이외에도 M346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훈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카이 앤 로키드 마틴의 T-50A를 콕 집어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. 이는 앞으로 T-50과 FA-50의 판매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넷째, TX 차기 훈련기 선정 사업에서 카이의 T-50A가 결코 성능 면에서 보잉 T-7A 레드호크에게 밀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. 보잉 T-7A의 저렴한 가격도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2023년이 되어서야 1호기가 나올 수 있으며 아직까지 개발도 끝나지 않은 기체가 제시한 가격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. 당장의 필요 때문에 T-50A를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처럼 부수적인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T-38 훈련기로 버텨가며 4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미 공군이 새로 입안한 작전 개념도 T-38로는 실현이 불가능해서 T-50A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면 이미 보잉 T-7A의 가격상 메리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섯째, 대한민국의 고등훈련기 T-50A와 경전투기 파생형인 FA-50의 장점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공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근접 속도입니다. 현대 공중전은 바로 에너지 이동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. 공격을 하기 위해 접근할 때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회피를 할 때도 더 빠른 쪽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그래서 미 공군도 시속 2040km, 마하 1.5 정도의 근접 속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훈련기들 중에서 마하 1.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체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T-50A가 유일합니다. 이는 왜 FA-50이 경전투기로도 우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물론 그 때문에 다른 훈련기들에 비해 가격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이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급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마하 1.5 이상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하이 G 속에서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기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. M346의 경우에도 최고 속도는 마하 1.15 정도입니다. 그러니
지명 입찰을 못 받았죠. 최근 보잉의 T-7A는 시속 901km의 속도로 적어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실제 나올 T-7A 1호기가 어느 정도의 속력을 낼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. 보잉의 T-7A의 경전투기 무장 버전이 나오면 FA-50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무장 버전은 고사하고 훈련기도 4년 이후에나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게다가 T-7A가 성능보다는 가격에 중점을 두고 만든 기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기체가 과연 경전투기로서의 기본적인 성능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, 그리고 무장 버전으로 개조시킨다면 골격부터 손을 대야 할 터인데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. 그동안에 T-50이나 FA-50이 더 많이 생산된다면 오히려 T-50이나 FA-50의 가격은 더 떨어져 있을 테고 말이죠. 해외 밀리터리 전문지 제인즈는 2019년 9월 6일 기사를 통해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군사연구소에서 T-7A 레드호크의 무장 버전을 통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F-15나 F-22 그리고 F-35 같은 첨단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.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앞으로 FA-50의 지분을 T-7A 레드호크가 갉아먹을 것이라는 걱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FA-50의 가능성을 더 넓혀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로 FA-50이 사용될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공격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보다는 방어적 개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. 미 의회 지원을 받는 이 연구소가 더 우수한 항정 장비와 무장 능력 그리고 공중 급유 능력을 갖춰준다면 T-7A 레드호크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고스란히 카이의 FA-50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블록 10, 블록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런 사항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에 비하면 2023년이 되어야 1호기가 나오는 T-7A 레드호크가 무장 버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.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. 다음에 또 좋은 해외 기사가 있거나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KKMD의 지속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Kevin's Military Channel KKMD